정산서가 나왔습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이 생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만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영화 감독 김홍익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근에 하셨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뿌듯해요. 가장 최근에 무엇인가 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너무나 다행스럽게 올해 2021년 7월 7일 날 공포영화 CCTV를 개봉했답니다. 뭐야 또? 아, 섹시하다 그냥. 응? 정말 대단해. 지금은 최초 공개했을 때 비용보다 많이 저렴해져 있겠지만 보실 수가 있답니다. IPTV 그리고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영화로 꼭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제 이 공포영화 CCTV를 만들려고 하기 직전 끔찍한 살인사건을 제가 확인했고 이걸 만들면 더 실체감이 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포영화가 아닐 수 없었다. 독립영화 많이 들었고 뭐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독립영화라는 추상적인 의미는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독립영화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너무 단순하게 인디펜던트 무비라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 말은 돈 주는 사람, 투자자가 극히 없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게 독립영화죠. 스스로 자본을 조달해서 만드는 것을 독립영화라고 한다. 와, 우리 말씀 되게 좋게 하시네요. 없는 놈들이 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독립영화인데 말씀처럼 자본 투자를 못 받은 영화들 그런 것들 다 독립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독립영화라는 것은 요즘 같은 때에는 뭐 핸드폰 하나로 충분히 촬영을 하고 컴퓨터로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편집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 이걸로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장편영화, 단편영화 아니면 쇼폼 아주 여러 가지 장르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케이스마다 전부 다 틀리지만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고 구독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걸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꼭 그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영화망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얼마큼 되는가. 그건 상업영화가 아니라 우리처럼 아주 작은 독립영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이 영화 CCTV를 통해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영화 개봉관에 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번 독립영화 CCTV를 통해서 감독 겸 각본가 겸 프로듀서인 제가 다음 버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수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배급사가 되고 싶다. 배급사가 되어야만 생길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준비를 해 오던 끝에 제가 배급사가 되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님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진행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그걸 안 하면 다음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봤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영화를 찍고 개봉시키고 유통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일일까요? 뭐 너무나 왜 케바케라고 하죠. 뭐 단 하루 만에 찍는 영화도 있고. 그러면 다 만들어졌다. 다 만들어진 걸 개봉하기까지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지 제 주변에 있는 감독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봉하겠다고 작정을 했었으나 개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질문하시는 의도는 기본적인 것을 보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테면 촬영 기간은 뭐 작품마다 틀리겠지만 그 촬영이 끝난 뒤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배급을 통한 개봉까지 가는 시간 3개월이면 정말 대박이다. 3개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한 거다.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 정도는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혼자서 독립영화를 찍고 이렇게 배급하고 유통한 과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영화를 개봉하고 뭐 유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니까요. 누구나 그냥 공부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는 수업료가 들어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직접 배급사를 차렸고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크를 했는데 이 방법밖에 없더라. 내가 직접 배급해서 직접 문을 열고 개봉관을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수익 구조를 이제 배우게 됐죠. 그로 인한 정산서가 나왔습니다. 유통을 하셔서 수익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아, 갑자기 돈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좋아지시네요. 생기가 있어지시네요. 돈 얘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이지만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예술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쨌든 33일 동안의 정산서가 나왔습니다. 제 영화를 개봉하고 IP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오픈을 했는데 그 온라인 오픈을 한 정산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KT면 원래TV, SK면 뭐 SK 브로드밴드, 또 네이버, 유튜브 이런 데에서 돈을 내고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온라인 배급인 거죠. 이런 온라인 배급을 했는데 33일 동안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어요. 그분들이 제 영화가 온라인 개봉했을 때 10,000원이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만 명이? 그냥 1억이네요. 그냥 1억이 넘었죠. 네. 1억 이상의 매출이 생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뭐 어떤 뭐 수수료 같은 것들이 나갔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왜냐? 이런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아주 많은 경로로 탐색하고 여쭤보고 그랬으나 제가 직접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오픈해 주시는 분도 많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대단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걸 하게 되었고, 그분께 먼저 감사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단순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집에 KT로 텔레비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원래 TV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10,000원짜리를 보시게 되면 그 중에 거의 절반 50%는 플랫폼이 가요.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 남은 것의 20% 유통 배급사가 가져갑니다. 그건 온라인 유통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 실제로 여기 10,000원에서 4,000원, 네. 4,000원이 배급사에게 할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 배급사가 제작사와 분배하게 돼 있죠. 네. 그렇다고 보면 10,000원에서 4,000원 가량을 배급사가 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제가 배급사 역할까지 했으니까 제가 4,000원 가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얼마? 10,000명이라고 했으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걸리셨다.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제가 수익으로 받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영화를 하나 개봉을 해서 IPTV 같은 플랫폼들에서 절반을 가져가고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반의 20%를 유통사에서 가져간다. 10%네요. 전체의 10%죠. 전체의 10%. 그러면 총 60%는 플랫폼과 유통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배급까지 다 했다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촬영하는 것부터 배급, 유통까지 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막판에 배급을 하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MBTI 있죠? 네. MBTI의 성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요. 뭐가 어떻게 바뀐 거죠? 아주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네. 아주 적극적인 아,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도록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게 일부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걸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누구나 뭐 할 수 있지만 시간과 어려움이 있긴 하죠. 네. I가 E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하셨다. 제가 좀 많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독립영화 못한다. 독립영화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있나?
별로 재미가 없다 싶어서 저를 바꾼 거죠. 그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분들 중에서는 내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내 영화를 개봉시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 10명은 넘게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제 주변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개봉과 배급을 하고 싶어 하세요. 만들어 놓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앞으로 만들 것. 네. 그러면 영화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든 걸 누군가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걸 한 고생과 노력을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머니로 네. 환산시키는 것. 이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게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이걸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감독님한테 제 영화를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이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혹시 뭐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저와 함께 이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분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상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창작물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처음 하는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낀 바대로 설명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제작비는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내가 한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댓글을 남겨줘 보세요.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도 있는 반면 그야말로 100명, 1000명도 안 드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엄청난 저변에 깔려있던 문화를 소유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최고의 어떤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이 저변, 이런 독립, 인디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고 그것들을 하기 아주 어려웠던 구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본으로부터 환수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재창조의 수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재가동되는 거죠. 네. 계속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익화 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화라는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청해 주시고요. 저희 인터뷰 컨셉이 릴레이 인터뷰예요. 모르셨나요? 저랑 같이 기획하셨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신 김홍익 감독님께서 지금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주실 분을 섭외해 주셔야 돼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나지 못한 적이 진짜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핑계로 연락하는 거죠. 이런 걸 핑계로라도 전화 한 번 한다. 한뼘 통화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솔직하죠? 네. 거절하는 고프로 들을 수 있으니까 통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뭐야?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일단 허락을 전혀 안 받고 있으니까 그분이 만약 목소리가 나온다 해도 이분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양해를 구해봐야겠죠? 다음 분으로 말씀드렸던 여보세요? 뭐야 또? 뭐야? 왜 이래? 아, 섹시하다 그냥. 응? 이야, 정말 대단해.